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식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식당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중식당 창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명장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색깔을 가진 중식 요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자격들을 갖추어야 합니까? 명장님께서 알려주세요. 저는 저만 알 수 있는 중식 요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또 중식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싶은 요리가 있다면 명장님께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요리 맹장 서정입니다. 제1강에서는 창업하기 기초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2강에서는 전문가적인 중식 창업을 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중식 창업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브랜드 구축과 또 자기만의 특허 요리, 또 자기만의 수상 실적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문가적인 중식 창업을 위해서는 비용에 따라서 어쩌면 상중하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은 사실 창업하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보통 3억 이상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상권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권은 1층입니다. 1층은 엄청나게 비싸요. 중요 상권에서는 그건 감히 접할 수 없는 것이고, 대개 보면 요즘에 지하라든지 보통 3층, 4층 아니면 옥상, 아니면 최고 위층에 많이 차리게 됩니다. 아마 보면 최고 위층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지하보다는 아마 옥상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돈을 예를 들어서 상으로 했을 때 3억 예산이 있다면 그 평수에 또 따라 틀리겠죠. 3억 정도 예산이 된다면은 보통 보면 시내에서는 한 50평, 60평 정도 3억이면 충분한 예산이 되고, 그 안에 또 구비했을 때에 요즘에는 정말 이제 전문가라면 주방을 좀 크게 합니다. 예전에는 비전문가가 되어가지고 홀만 많이 크게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리사로서 저는 예를 들자면 50평 상권을 했을 때는 한 15평 정도의 주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방이 좀 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주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중간은 이제 룸을 많이 만들 것이냐. 그래서 중식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거는 룸 문화입니다. 룸을 어느 정도 손님의 그 얻으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룸을 하고, 또 아니면 룸과 홀을 반반 정도 나눠줘야 가져. 그게 좀 격조 높은 중식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는 음식점에서도 꼭 우리가 룸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했을 때 3억 예산 정도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 1억 예산 가지고 사무실 중심이 아니라 보통 조금 번화가를 좀 지나가서 중도시 정도 되겠죠. 그런 데서는 보통 1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창업 자금이 적은다면 1, 2천만 원, 동네 장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도 있으면 물론 배달을 해야 되겠죠. 골목 장사 같은 경우에는 배달만 할 때는 작은 평수는 1,000만 원 계약 걸고 1,000만 원 시설해서 장사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동네 장사하는 데서는 권리금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데서 권리금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기술력만 가지고 간다면은 얼마든지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2, 3천만 원도 최하로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1억 정도면 중간에서 창업할 수 있고, 또 상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에서 창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자신감이 있으면 돈을 떠나서 또 물론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브랜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브랜드 구축하기 위해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자기의 브랜드가 없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식당을 오래 하면은
뭐 브랜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역에서야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기에는 브랜드 구축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면 제가 브랜드 구축할 때는 어떻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맛집이 되면 다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맛집이 된다고 해서 그게 브랜드 구축이라고 물론 조금의 브랜드 구축 이미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브랜드 구축이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는 어쩌면 국가 자격입니다. 어쩌면 국가 자격증 물론 요리사 되기 위해서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요리사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차별화된 국가 자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브랜드 구축에 가장 큰 어떤 치는 게 저는 조리 기능장 취득이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중국 요리를 1000가지를 안다 하지만 남들한테 내가 요리를 1000가지 안다라고 내표했을 때에 그걸 인지해 준 사람 사실 드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리 기능장을 그러면 취득함으로써 나만의 첫 번째 브랜드 구축을 하자. 이래서 제가 당당하게 공부를 해서 어쩌면 원스톱으로 이론 한번 실기 한 번으로 해서 그래서 조리 기능장이 뭐냐면 내가 중국 요리사지만은 한식 국육 요리가 필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한식 국육 요리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요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식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이제 중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각의 그 요리를 우리 중식에도 접목하게 되었고 어쩌면 그게 제가 브랜드 구축하고 또 국가 자격 취득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됐고 새로운 중국 요리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구축에서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만의 그 식문화 공부 어쩌면은 지금은 말하는 학벌이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졸로서 중국 요리 배달을 해서 중국 요리 창업해서 요리집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 학벌은 또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40대 돼서 지금 제가 조리 식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가게 됐고 또 짜장면 논문을 또 쓰게 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구축하기 위해서 또 지역적인 봉사활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적인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세상은 상부상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브랜드 구축의 가장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요리 맹장의 조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요리사 생활 20년 만에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전문 국가 자격증 조리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또 저는 IMF 때 제가 못 살다 보니까 지역 봉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미지 구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과 그다음에 그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힘썼고 또 제가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여태까지는 제 업장에서만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였지만은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밖에 외부 강사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우리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또 생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고졸이었지만은 기능장 취득이 석사에 준한 자격을 줘가지고 제가 강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고 저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 브랜드 구축이 됐고 업장이 크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상공인 지원 교육 사업도 하고 또 컨설팅 교육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 1000가지 요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활동하고 또 제가 사실 그 특허 요리를 만드는 계기가 뭐냐면 제가 만든 요리를 같은 동종업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만들어낸 요리가 팔보르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팔보르탕을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가서 그대로 모방하게 되었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제가 만든 요리를 그렇게 당한 것보다 저만의 요리 특허를 접수해서 제가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요리 특허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 특허도 만들어야 되고 못다한 공부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요리 맹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그동안에 평생의 요리를 거의 7, 8년의 요리를 요리 세계에서 중식 요리 세계에서 가진 노하우를 서류형으로 다 만들어서 접수하게 되어서 어쩌면 제가 대한민국 요리 맹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중식으로 최초로 맹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쌓아온
그 요리 실적이죠. 어쩌면은 저는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 봉사활동도 하면서 부산의 한국조리사회 중앙회 부산 지회장을 하면서 백스코에 음식문화 축제를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축제를 공공장소에서 축제를 할 수 없었고 또 요리 대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요리사들과 같이 단합해서 요리의 식문화 또 발전을 위해서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실적이 또 쌓이고 쌓여서 공적이 쌓여가지고 명령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적으로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동료 어떤들과 또 지역 사회에서 물심양면으로 희생 봉사를 통해서 노력한다면은 자기가 뜻하는 바 저처럼 또 대한민국 요리 명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기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쩌면은 그런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실성에 맞는 그런 것을 계속 기술 개발하고 또 지역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뜻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장의 특허 요리를 여러분들께 기술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 요리 중에 가장 으뜸이 팔보오리탕입니다. 물론 팔보오리탕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팔보오리탕과 그 다음에 황제 요리 중에 참마 두 가지 참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맛이 나는 참마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 참마 요리의 특허 요리를 보여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마라탕입니다. 마라 소스를 가지고 마라탕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을 만들면 마라탕 요리가 될 것이고 또 요리하게 되면 마라상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 소스를 하나 가지고는 어쩌면 10가지 요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는 실제로 완전히 보여줄 수 없지만 마라탕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다 재료마다 접목한다면 많은 요리가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예, 제2 강의는 전문가 창업을 위한 고급 요리 메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허 요리 중에 저는 참마 요리입니다. 참마 요리. 참마 요리인데 두 가지 맛이 나는 참마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튀김하기 위해서 참마를 보통 10cm 크기로 이렇게 토막을 이렇게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펜슬기 두께가 1cm 되게끔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쓰는 즉시 이렇게 물려주는 게 그다음에 말을 볶음말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말은 대중적으로 말하면 잣이라든지 이 옥수수 알 크기만큼 이렇게 썰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크기만큼 썰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햄도 마찬가지. 샐러리입니다. 샐러리가 이렇게 정썰기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파. 자,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그래서 빠른 다지기 위해서 옥수수. 이게 종합적으로 맛이 만들어낸다 보시면 됩니다. 종합 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는 소스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매운맛을 칠리 소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두반장 소스까지 넣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2분의 1티 정도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볶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잣입니다. 잣을 기름에 살짝 한번 튀겨내줘야 됩니다. 기름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럼 잣을 이렇게 넣고 살짝 튀겨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 거품이 나면서 자, 보세요. 잣이 아까 하얀 잣이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볶음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 2티 정도 넣습니다. 파하고 마늘 향을 내줍니다. 샐러리입니다. 햄 종류. 햄. 이 순서대로 볶아주는 게 또 익힘 정도라든지 그 향 나는 게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넣는 순서를 좀 각자 차이를 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마를 내려줘요. 살짝 볶아준 상태에서 옥수수를 오방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소스가 첨가되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이 첨가된다고. 자, 이 상태에서 볶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소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볶아줍니다. 좀 더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을 1티 정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고추기름이 들어가면 참기름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2분의 1티 정도 이렇게 넣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버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완성되면 담을 접시에 여기에 담을 거예요. 딱 한 1인분씩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인원수에 맞게끔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는 튀김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넣어봅니다. 기포가, 넣는 순간에 기포가 생기죠. 이게 한 번에 다 여면 온도가 너무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끓는 속도로 봐서 차분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튀김옷이 다 입혀졌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 튀겨진 것을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참마 요리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예, 전문가 중식 창업 요리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핫한 중식 요리 마라탕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마라 소스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마라 소스를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상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넓적 당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불려가지고 이렇게 5cm 정도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두부, 건두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크기로 썰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햄 종류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뎅 종류, 어묵 종류를 이렇게 그다음에 죽순도 넣을 수 있고 두부도 이렇게 청경채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 이렇게. 자, 그다음에 표고버섯이 있다면 표고버섯 이렇게,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해물 오징어 다리를 넣고요. 그다음에 새우를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탕을 아주 맵게 하려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고추기름에 2티 정도의 여기에 특히 페페치노, 이거 베트남 고추죠. 베트남 고추를 한 10개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약간 볶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볶음한다 이렇게. 향을 내준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합 소스가 이제 여기 마라탕에 들어갑니다만은 마라탕은 레시피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라탕이 지금 이 한 개 양에 고부를 1티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가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물에다가 풀어줄 수도 있지만은 풀지 말고 향을 이렇게 볶아주는 거 한 번 더 볶아. 자, 여기에 볶아줌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향이 더 팍 올라옵니다. 자, 이 향이 살아난 상태에서 육수를 부어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이 안에는 지금 치킨스타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끓을 양만큼만 이렇게 끓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끓여진 상태에서 지금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연뿌리가 잘 안 익었기 때문에 연뿌리 이제 순서대로 넣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뎅 같은 거 이렇게 끓여주시고 해물 종류는 뒤에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두부도 넣고 죽순도 넣고 버섯이라든지 나머지 이렇게 해산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건포라든지. 그래서 마라 소스가 완전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용이하게 빨리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끓고 다 끓고 나면 마지막에 버섯하고 이렇게 느타리 버섯하고
청경채를 넣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전문가들을 위한 중식 창업 요리 세 번째 요리 팔보 오리탕 요리 되겠습니다. 참마 요리 제 특허 요리 첫 번째고요. 지금 마지막에 팔보 오리탕. 자, 팔보란 뜻이 중국어로는 팔진이라 해요. 한국어로 팔진이라 해가지고 8가지 진귀한 보배의 재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팔보 오리탕 만들 때에 우리 보양식으로 먹는 한약재, 십전대보탕 한약재가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다가 그 국물을 2시간 더 우려낸 상태에서 오리 한 마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과정을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완성된 요리를 하고 또 레시피는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팔보오리탕은 진귀한 8가지 보배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3시간 동안 우려낸 팔보오리탕을 접시에 그대로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이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담을 때 이렇게 담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특화하기 위해서 생당귀잎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상큼한 맛이 올라옵니다. 생당귀잎을 먹으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 육수를 갖다가 지금 그 팔보오리탕을 고운 이 육수를 써도 됩니다만은 이걸 쓰면은 이제 혼탁해 보여요. 그래서 좀 깔끔한 맛이 안 나서 별도로 정탕 육수를 만들어서 냈다는 거예요. 빠른 조리를 하기 위해서 치킨 스톡을 그냥 뜨거운 물에서 육수에 500cc 육수에서 이렇게 그래서 육수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보오리탕이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제2강 전문가를 위한 중식 창업 요리 3가지를 이렇게 선보여 드렸습니다. 우리 2가지 맛이 나는 참마 요리, 팔보오리탕, 여러분들 가장 핫한 마라탕 요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급 중국 요리를 선보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쩌면 호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식을 창업해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기만의 특화된 요리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큰 성공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명장이 될 수 있던 것은 특허 요리를 가지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요리를 전문가라면 반드시 중식 창업에서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은 창업 이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난 할 수 있다는 늘 자신감을 가지시고 중국 요리에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요리 명장 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